저금리를 이기는 ETF,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심정환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글로벌 시황 알아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ETF가 0.46%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 지역 ETF의 상승률이 특히 높았던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반면에 이머징 아시아 지역의 ETF는 수익률이 좀 부진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가 합의 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에 글로벌 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한때 그리스 구제금융의 낙관론이 확산이 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등 유럽 채권단의 그 강경론이 좀 등장을 하면서 다시 증시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지난 14일에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이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 정부안과 유럽 채권단의 요구 조건이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는 18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스와 채권단은 4개월째 절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의 연금 삭감 그리고 세수 증대 등의 긴축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 경제지표 호조 속에서 FOMC를 앞둔 관망세가 좀 관측이 됐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과 관련한 방향을 알 수 있는 것으로 좀 기대되고 있는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를 앞두고서 투자자들은 관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소비심리지수가 전월치인 90.7과 예상치인 91.2를 모두 뛰어넘는 94.6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심리지수의 경우에는 금융자산과 관련된 질문이 많다는 점에서 최근 주택가격과 주식시장 상승 등이 미국 국민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면서 부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재고 증가율 역시 전월치와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되면서 2013년 9월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재고 증가는 2분기 GDP 성장률의 상향 조정 가능성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우려감을 높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유럽 지역 ETF를 중심으로 전 세계 ETF 소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두 가지 그리스와 FOMC 변수는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번 주 추이도 이제 좀 아주 중요하고 결과물을 좀 봐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또 글로벌 상품 통화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났나요? 예, 지난주에는 원유가 재고 감소를 발표하면서 깜짝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원유 재고 발표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폭인 681만 배럴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재고 발표가 있기 전부터 사실 시장 전문가들은 재고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에도 반영이 되고 상승하는 모습을 유가가 미리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또 미국 내에서 휘발유와 디젤유 수요가 여름 성수기를 맞아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또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서는 올해 세계 원유 수요가 경기 회복과 북반구의 상대적인 추이 이것 때문에 기대 이상의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것도 또 유가 상승에 일조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가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 후반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상 최대 규모로 원유 생산을 늘릴 준비가 됐다라고 밝히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됐고 또 차익 매물이 증가하면서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사건은 또 니켈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니켈 가격은 지금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였었는데요. 니켈의 상승폭을 다시 반납하고 하락으로 전환을 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주 초반에 니켈이 이제 달러 약세와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을 시작하는 듯이 보였습니다만 이제 캐나다의 세리트사에서 니켈 관련한 암바토비 프로젝트에 있는 노동자들이 파업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상승폭이 좀 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중국 고정자산 투자가 전월에 12% 증가를 하회한 11.4%에 그치면서 니켈이 수요 감소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하락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화가 모처럼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일본은행 총재 구로다 하루히코가 엔화는 이미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추가 하락할 것 같지 않다는 발언을 하면서 투자자들이 엔화에 대해서 대규모 하락 베팅을 축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고점인 125.86엔까지 상승했던 달러엔이 구로다 총재의 발언과 함께 122.47엔까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분석가들은 구로다의 발언이 엔화의 추가 하락을 둔화시킬 수 있다고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에 미국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하게 발표가 됐고 일본 정부와 일본은행 관계자들이 구로다의 발언이 엔화 하락을 저지하기 위한 일본 당국의 공조된 노력이 일부분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면서 엔화 강세폭을 일부 줄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유망한 ETF 골라주셔야죠. 첫 번째로 어떤 걸 꼽으실 건가요? 예, 첫 번째로는 이제 선진 유럽에 투자하는 펀드인 FTSE 유럽 ETF 펀드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심볼명은 VGK이고요. 이 펀드를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에 굵직한 사건이 있는데 FOMC가 이제 개최될 예정이고 FOMC 회의 결과문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그 결과문에서 미국 경제가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미국의 소비 지표라든지 기업 재고 같은 지표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FOMC 회의 결과 역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양호한 미국 경제는 결국 미국 국민들의 높은 구매력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유럽의 수출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역시 그리스와 이제 채권단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는 구제금융 협상 시한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기 결정 시에는 유럽 지역의 증시에 이제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서 이 ETF 대응해 볼까요? 일단 ETF를 길게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매수하신 다음에 FOMC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보시면서 네. 한 1에서 2주 사이에 차익을 실현하는 전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좀 그리스 문제의 어떤 안도감, 네, 이런 부분에 따른 상승 좀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 또 유망한 ETF 어떤 걸 추천해 주실 건가요? 네, 다음 ETF는 러시아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마켓 벡터스 러시아 ETF인데요. 심볼명은 RSX입니다. 러시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월달 외환 보유고가 전월 대비 0.85%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4월 무역 수지도 예상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러시아 루블화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보도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요. 유럽 에너지 기업들이 러시아 투자를 확대할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이제 러시아와 사업을 좀 더 자유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 증시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연초 대비해서 러시아가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러시아 지지난주 정도에는 우크라이나와 좀 그 내전 사태도 있었고 그런 지정학적인 우려가 있었지만 네. 지정학적인 우려가 좀 많이 안정이 되었고 그리고 유가도 지금 60불 선에서 안정적으로 지금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지역에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루블화 가치와 함께 유럽에서도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르게 러시아와 좀 협력하려는 분위기가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마지막으로 유망 ETF 알아보죠. 마지막으로는 정말 좋은 경제 지표를 발표해주고 있는 일본 ETF에 투자를 추천을 드립니다. iShares MSCI 재팬 ETF인데요. EWJ 심볼명을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8일에 일본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됐습니다. GDP 성장률은 3.9%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인 2.7%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습니다. 우리보다 좋네요. 예, 이거 정말 놀라운 수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양적 완화 정책을 지금 펴왔기 때문에 그 정책 효과가 이제 효과를 발휘하는 거다. 그리고 네네. 일본 경제가 성장 기조로 돌아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업 물가 지수나 근원 기계 수주에 있어서도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산업 생산 역시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본 경제의 기담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좀 높아진 상태입니다. 덧붙여서 일본인들이 투자 자산을 지금 확대하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알려져 있던 일본인들이 투자 자산을 확대하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일본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일본 증시 역시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달리 이번 주, 지난주에 증시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일본 회사원들이 긴자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 이렇듯이 회사원들이 임금도 늘어나고 각종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일본 증시에는 아무래도 긍정적인 모습이 좀 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럽과 일본의 ETF는 1, 2주 후에 매도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러시아 ETF는 유가 문제가 대두됐을 때 매도 의견이었나요? 전략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러시아 ETF 전략이 저도 좀 유가 하락이나 우크라이나 긴장이 고조됐을 때, 네네. 예, 유가를 이제 유심히 보시다가 유가가 만약에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거나 네네. 아니면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또 다시 이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그때 좀 매도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음 주에 예. 뵐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금리를 이기는 ETF였습니다.